1살 반인 강아지가 어느 날 내게 왔다. 일이 너무나 바빴던 전 주인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강아지에게 너무 미안해서 주변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새 주인을 찾았고, 당시 그게 나였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는 1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나는 며칠 전 그 애를 보내줘야 했다. 과거에 나는 사람에게 기대는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매일 일상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무기력하거나 불안해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사람을 모두 잃는 때가 왔었다. 연애도 끝나고 친구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다. 돌아간 친구들과 그 후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나도 그들도 그저 일상을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라고. 그때부터였을 거다. 인간관계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마치 모형으로 만들어진 음식 같아졌다. 그건 아마도 내 속이 공허했었기 때문일 거다. 그때부터 더 이상 일부러 사람을 찾지 않게 되었고 나를 점점 고립시켰다. 일할 때는 사람을 만나야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혼자 지냈다. 그런데 의외로 괜찮았다. 별로 외롭지가 않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혼자서도 잘 사는 자립형 인간이 되었구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내가 좋았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진저가 있었다. 항상 내 곁에 16년을. 나는 그동안 진저에게 기대고 있었던 거다.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강아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깊은지 아마 짐작을 못할 거다. 우리의 언어는 다르지만 진저는 내가 그동안 만난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한결같은 존재였다. 섬세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했던 너무 재밌는 강아지. 나와 간식만 있으면 세상 행복한 그런 진저와의 시간이 너무도 즐거웠다.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을 때도 나의 삶이 부족함 없이 충만했었다.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는 진저와만 함께 있었다. 사람에 대한 허기진 마음이 사라지자 허무한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매일 진저와 산책을 하며 사색을 시작했다. 공원을 걸으며 흙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대넓이앗을 들으며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쌓여서 지금의 나다운 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해피해왔던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나를 알아가고 나의 호기심에 따라 공부도 하고 감각도 익히며 텅 비어있던 나를 채워갔다. 진저가 없었던 16년 전의 나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분명하다. 진저가 있어서 가능했던 지금의 삶. 며칠 전 진저는 17살 생일을 막 지나 3개월을 앓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진저는 살면서 5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회복이 무척 빨랐고 나이가 들어서도 퇴행이 별로 없이 건강하니까 20살 정도는 거뜬히 살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었는데 기집애 그것보다 조금 빨리 갔다. 16년을 우리 둘이서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눈을 감고 있어도 서로 뭘 하고 있는지 훤히 다 알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다. 진저가 하루 종일 누워있던 침대도 아직 설거지를 하지 않은 진저의 밥그릇도 그대로인데 그 주인만 없어졌다. 강아지는 원래 눈을 뜨고 죽는다.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죽은 강아지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죽은 거 맞아요? 라고 여러 번 물으며 울었다. 주변에서 이미 강아지를 잃어본 사람들은 나에게 미리 걱정의 말을 했었다. 정말 힘들 거라고. 특히 너는.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딱 붙어있던 존재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니 그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애착을 끊는 건 마치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과정일 것이다. 진저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먹구름이 잔뜩 낀 날씨 같다면 슬픔은 하루에 몇 번씩 소나기가 내리고 다시 화창해지고를 반복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도 다행이다. 잔뜩 구름이 낀 상태가 그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잠깐 화창할 때 숨을 쉴 수 있다.
진저와의 일상은 이제 없지만 아직 내 몸은 기억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진저를 쓰다듬으면서 아침 인사를 하던 내 손이, 뒷다리가 약해져서 계단을 내려갈 때 그 10파운드를 안아 올리던 내 팔이, 아침 햇살을 맞으며 공원으로 향하던 내 다리가 아직 진저를 기억한다. 나의 의식은 진저는 살 만큼 다 살고 오래 고생하지 않고 잘 간 거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나의 무의식은 예상치 못한 때 불쑥불쑥 울음을 토해낸다. 라면 먹다가 울고 길을 걷다가 울고, 그렇게 내가 모르는 나는 슬픔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파도치는 감정을 그대로 놔둘 생각이다. 일부러 이겨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슬픈 감정에 머물러 있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다. 그냥 자연스럽게. 날씨를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듯이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의 쓰나미들을 그냥 다 맞아줄 생각이다. 진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이렇게 깊은 슬픔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 아직 온전히 실감도 나지 않는, 크기도 강도도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지나가 보게 하는 것. 누구나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 나보다 조금 앞서 강아지를 잃었던 친구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빨리 다른 강아지를 찾으라고 하지만, 나는 궁금하다. 진저를 만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그동안의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빛나게, 더 의미 있게 간직하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진저의 도움으로 더 단단해져서 혼자 설 수 있게 됐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다. 네 덕분에 나는 그동안 조금 훌륭해졌어 라고 진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진저가 없는 일상을 한번 잘 살아보려는 나의 다짐은 암흑 같은 슬픔 속에 깜빡거리는 한 줄기 불빛이다. 내가 진저에게 건넸던 마지막 인사. 고마웠어. 사랑해. 다시 만나자.